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에게 윤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 이게 사실이냐는 의혹을 제기했죠. 그러자 한 장관은 모든 걸 다 걸겠다,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라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 이후 여당은 저질 가짜뉴스다, 야당은 사실이면 국정농단이다, 서로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정치권은 지금 뭘 걸고 싸우고 있는 걸까요? 그게 민생은 아니겠죠? 10월 2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름값도 금리도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걱정 마. 렉스턴이 다 내려준대. 10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매주 10톤씩 유류비 지원으로 기름값 걱정 다운. 초절이 1.9%로 금리 걱정 다운. 그리고 출고 대기 시간도 다운. 지금 바로 당신의 렉스턴을 픽업하세요. 상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일과 모레 문경 돌리네 습지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잠시 후 문경 씨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한 주도 참 다양한 이슈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오늘은 교수님하고 어떤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이슈를 생각해 보니까 한 7, 8가지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한 주제당 좀 짤막짤막하게 오늘은 좀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 때였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심야 새벽 3시까지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당시 한동훈 장관이 정말 상당히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요, 교수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유인촌 장관 있었잖아요. 당시 네, 문체부 장관이었죠, 아마 그때. 네, 그렇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에게 막 언성 높이면서 엄청 호통치고 삿대질에 욕설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있었어요. 그거 맞죠, 그게 네,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때도 아마 국정감사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가장 거친 어떤 항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이 심야 술자리 의혹 지금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짤막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짧게 말씀을 드리면 김의겸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더 탐사라고 하는 언론사와 거기서 취재를 했는데 취재 내용이 뭐냐면 녹취록이 하나가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예. 그 녹취록이 이제 소위 이거는 사실관계는 몰라요, 지금은. 그렇죠. 그게 술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얘기하는 첼리스트가 본인의 지금 전 남자친구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던데요.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통화한 내용이 녹취가 됐고 2시간 분량이고요. 그 내용이 제보가 들어왔고 그 제보 내용이 결국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 그리고 김앤장에 소속된 변호사 30여 명이 함께 술자리를 했다. 거기서 연주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들을 쭉 이제 전 남자친구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녹취가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보를 받아서 국정감사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그걸 틀어주고 그때 간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약간 흥분을 해서 본인이 이제 간 적이 없고 왜 그런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칠게 항의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모든 걸 다 걸겠다. 당신은 뭐 걸 거냐. 여기까지 조금 한 발 더 나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좀 느낌이 있었고 저도 그래서 이게 하도 이슈가 돼서 더 탐사 들어가서 이걸 다 들어봤거든요. 일단 문맥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런 허무맹랑한 그렇죠. 얘기를 할까 이 첼리스트가. 예, 맞아요. 정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야당에선 굉장히 또 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농단이다. 떳떳하면 윤 대통령 당일 행적 공개하라.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고 반면에 여당에서는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다. 이러면서 뭐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하고 또 여러 곳에서 지금 뭐 고소 고발전에 들어간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세창 씨라는 그분도 지금 고소 고발을 했고요. 자유총연맹 전 총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탐사라는 언론사와 김의겸 의원을 지금 제소를 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에 김의겸 의원을 제소한 상태고요. 예. 이제 뭐 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녹음 자체, 녹취 자체가 망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 또 이세창 씨는 뭐라고 주장하면 짜깁기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녹취 자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녹취를 했던 분들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연락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분량을 다 들어보면 약간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근거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대화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죠. 구체적이고 거기서 이세창 전 총재가 인정을 다 했어요. 한동훈 장관도 오고 대통령도 오고. 그래서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나중에 또 입장을 바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녹취가 정말 모든 게 허구일까라는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뭐 아직까지는 아무런 진실도 모릅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국민적으로 큰 혼란이 되는 녹취가 있고 또 어쨌든 뭐 그 녹취를 한 사람들은 지금은 거의 이상한 사람처럼 돼버렸거든요, 이미지가. 예. 그분들 입장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지 지금 뭐 단정적으로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저는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다. 그렇죠. 근데 분위기는 마치 그 녹취하신 분들이 뭔가 망상에서 해서 녹취한 것처럼 또 김은겸 의원이 뭐 전혀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좀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냉정을 되찾고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게 맞는지를 차근차근 확인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까지 됐으니까 아주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다. 녹취까지 있다. 그래서 일단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냐? 전혀 사실 아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다. 이렇게 해서 끝냈어도 될 것도 같은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한 주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사태 이게 아주 도배를 했습니다. 이 레고랜드 조금 복잡하기도 해요, 사실. 이게 뭐 채권 관련돼서. 자, 이거 좀 뭐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레고랜드를 만들 때 강원도에서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고랜드 채무를 도에서, 그러니까 그 지방 채권이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해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고랜드가 뭐 혹시나 그런 일, 뭐 부도가 나더라도 강원도가 그걸 보장해주겠다. 이래서 싼 이자를 가지고 돈을 빌려서 레고랜드가 운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상환이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김진태 도지사가 우리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 디폴트를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지방채라고 하는 거, 그 지방이 보증을 해서 그 레고랜드에서 발행한 회사채가 저렴한 이자로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원도가 보증을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자가 갑자기 뛰기 시작한 거예요. 위험해지니까. 그렇죠. 위험성을 그다음에 느끼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빨리 돈 갚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도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결국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방채나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지방채 국채를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채권에 다 영향을 주는 거군요. 당연히 주는 거죠. 그리고 외국 자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돈을 빼내서 빨리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국채를 샀던 돈도 빨리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채나 지방채 발행을 해도 안 팔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자율은 상당히 높아지고. 상당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2%, 3% 하는 게 5%, 7%, 10%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방채,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이자를 어느 정도 주고 예. 이것도 안 팔려요. 회사채는 더 위험하니까 지방채보다. 더 위험하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한마디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원래 강원도가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내고랜드 갚아야 되는 2천억 정도 됐거든요. 예, 예.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를 정부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풀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태가 커진 거죠, 결국은. 이게 레고랜드뿐만 아니라 이 강원도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국적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그래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정부에서 투입하겠다 이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그런데 거죠. 저는 또 놀란 게 아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김진태 지사는 어디 베트남이었죠? 베트남 맞아요. 출장을 다녀와서 좀 미안한 감을 느낀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더 황당한 거 뭔지 아세요? 이걸 45일인가 먼저 갚겠다고 그래요. 만기 오기 전에. 만기보다 일찍 갚겠다? 일찍 갚겠다. 어제 발표했어요, 그렇게.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럼 갚을 돈 있었네. 왜 그때는 그럼 디폴트를 선언했을까? 이런 의혹이 또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당시만 해도 예를 들면 이자를 연장하고, 그러니까 빌리는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주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국가 신용도가 완전히 떨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지방채, 국채, 회사채 등 이런 데서 발행하는 채권들이 완전히 그냥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김진태 도지사는 이 민주당의 주장은 본인의 정치적, 그러니까 최민순 전 지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나쁜 행동이죠.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결국 온 국가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책임 소재 가려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사실 안 와닿는 얘기입니다. 지방채가 뭐고 국채가 어떻고 회사채가 어떻고 우리는 이렇게 접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 일단 그렇죠. 여기까지만 좀 알아두고 좀 복잡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있습니다. 사실 임명 때부터 말이 많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정원장보다도 오히려 이 조상준 기조실장 파워가 더 세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좌동훈 우상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사의를 표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상준 전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재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변호를 맡았던 분이에요. 그 정도로 최측근. 최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을 그리고 측근이 아니면 잘 안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출신이시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사퇴를 한 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첫째는 개인 비리가 있다 이런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장과의 갈등 문제가 있다 이런 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한 설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국정원 장악을 제대로 못해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국정원 장악이라면은 어떤 대통령의 뜻이 잘 반영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왜냐면 이분은 외부에서 온 분이잖아요. 근데 국정원에는 아주 오랫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이제 그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주지 않다 보니 그래서 이제 아마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것도 의혹이고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경질한 거다 이런 설도 있는 거군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정가에서 떠도는 설은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의 부분이죠. 왜냐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제 그 정무위원회에서 어젠가 그제 발표한 내용 들으셨죠? 예를 들면 그 국정원 국정감사를 했는데 거기서 끝나고 나서 나와서 밝혔던 내용들을 보면
감사원에서 그 서해 공무원 관련해서 얘기했던 내용과 다른 결의 완전히 정반대 어떤 그랬었죠. 발언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검찰 출신이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질책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 뭐.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다음 달 6일이네요.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그 관함식 창설 70주년 관함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글쎄 저는 딱 하나가 걸리는 게 뭐 좋습니다. 뭐 다른 나라 관함식에 그러니까 우리 저 열병식 비슷한 거죠. 바다에서 하는 그렇죠. 열병식. 해군의 열병식이죠. 예. 맞습니다. 뭐 참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뭐 일본 해군 열병식 참가하는 건 좋은데 그 깃발이 저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우길기를 달고 다니잖아요. 일본 해군이. 그러니까 일본 해군이 우길기를 하는데 문제는 관함식을 하게 되면 서로 간 경례를 하게 되죠. 경례를 하잖아요. 그럼 우길기에 대고 우리가 경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길기를 단대요? 저 관함식에? 관함식에 일본 군함은 우길기를 달고 우리는 태극기를 달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배들이 교차하면 상호 경례를 하는 거예요. 아, 교차하면서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병사들이 일본의 배를 향해서 경례를 하는데 그때 달린 그 깃발이 우길기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 관함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18년이었죠, 제주도. 18년이었나요? 그때도 일본이 우길기를 달고 온다 하니까 우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했냐? 우리 군함에 거북선 깃발을 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안 왔어요. 일본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이순신기였나요? 이순신기를 달겠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이 우길기 다면 그랬더니 일본이 참가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안 왔거든요. 그런 결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일본의 우길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제국주의를 앞세워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침략하고 이랬던 상징 아닙니까? 거기다가 경례를 한다고요? 우리 그거는 해군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 정부에서 발표한 게 우길기에도 경례하겠다고 그래도 참가하겠다고 한 건가요? 이게 확인이 됐나요? 이게 지금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우길기란 말은 안 썼지만 관함식에 참석하겠다는 것은 결국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일본 해군이 우길기를 안 달면 문제가 없지만 우길기를 안 달 수가 없어요. 일본 항상 지금도 해군의 우길기를 달고 다닙니다. 현재도. 일본 해군의 배들을 보면요. 그냥 일장기가 아니라 전부 우길기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면 안 달 거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미 결정이 된 상태로 알고 있어서 우리 정부는 그런 건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국민적 감정이나 이런 부분. 그래도 어떻게 우길기에다 경례를 아니면 경례를 안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근데 관함식에서 경례를 안 하게 되면 그건 이제 결례가 되는 거거든요. 외교상이 안 할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의 판단이. 그러니까 해군 입장에서는 결정권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해군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는. 근데 관함식에서 관함식은 항상 상대의 배를 향해서 경례를 하는 건데 서로가 상호 간에 그걸 우리만 안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일본으로서 외교 문제를 삼을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도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이제 TV로 생중계가 됐는데 이거 좀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맞습니다. 계속 한 80분 정도 생중계가 됐는데 이거 뭐 지금 여야 평가가 완전히 달라서요. 야당에서 이제 뭐 비상이 없었다, 민생도 없었다, 뭐 장밋빛 미래만 있었다. 왜 인플레에 대한 문제, 레고랜드 문제, 민생경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냐. 이렇고 여당에선 그래도 아주 잘했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도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취임 후에 계속해서 무슨 뭐 전 정권 수사니 이재명 대표 수사니 온갖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좀 이런 뭐 경제 관련 회의도 좀 하고 이쪽에도 신경 쓴다는 얘기를 시그널이라도 보내주는 게 저는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저는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뭐 저도 일정 부분 거기에 동의해요.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러려면 안 하는 그러니까 하되
회의하는 분들을 참모들만 앉혀놓고 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또는 자영업자 대표 이런 분들을 함께 했어야 돼요. 각계각층의 얘기가 다 이제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예. 마치 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 다 초청해서 질문도 받고 이러잖아요. 예. 그거 하는 것처럼 그래야 좀 더 실질적인 회의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참모나 이제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참모 아니겠어요? 수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쓴소리를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예. 보고라는 형식, 대통령께 보고를 할 때 대통령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뭐 이거 하고 있다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인 성과까지 가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경제 전문가라든지 예. 아니면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까지 불러서 이분들이 현재 뭘 고민하고 계시는지 뭐가 문제라고 거기에 답변하고 참모들도 같이 답변해주고 이러면 훨씬 더 생산적인 대화가 됐을 거다. 예.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언제부턴가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아직 세상과 거리를 느끼는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세상이 나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마음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작은 관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살아있는 생태 박물관이라고 하죠. 문경 돌리네 습지에서 내일과 모레 축제가 펼쳐집니다. 자, 지질 전문가죠. 문경시 환경보호과의 서승환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서승환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생태지질팀의 지질 전문가 서승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리는 문경 돌리네 습지 올해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자, 어떤 축제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가을맞이 단풍 명소가 참 많은데 국내에서 유일한 문경 돌리네 습지를 알리면서 단풍에 물들어가는 습지의 가을 모습을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네, 참 아름답겠네요. 습지의 가을 모습 즐길 수 있는 축제. 자, 문경 돌리네 습지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저도 잘 모르거든요. 주무관님. 네, 좀 더 네.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문경 돌리네 습지는 삼북면 우곡리 굴봉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습지가 형성이 어려운 돌리네 지형에 이제 형성된 습지로서 네. 생태 및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7년 6월 15일에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돌리네는 지질학 용어로 석회암이 빗물에 녹아서 오목하게 꺼진 지형을 말하고 예. 이곳에 물이 고여서 습지가 형성된 곳이 문경 돌리네 습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굴봉산 정상부에 위치해 있군요. 돌리네 습지가 문경. 예. 네. 그럼 혹시 그 왜 우리 백두산 천지나 한라산 백록담처럼 그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상부가 이렇게 쏙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아, 네. 그래요. 예. 오목하게 땅이 꺼진 접시 모양의 지형. 그리고 네. 이곳에 이제 물이 고여서 생긴 습지, 문경 네. 돌리네 습지. 아, 그러니까 네, 이 맞습니다. 돌리네 습지라는 게 우리나라에 유일하다고요? 문경 돌리네 습지가? 그거보다는 이제 돌리네란 지형이 이제 많이 있고, 예. 이제 물이 이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에 4곳이 있지만, 예. 연중 물이 고여 있고, 벼농사가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물이 풍부한 지역은 예. 문경 돌리네 습지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돌리네 습지라는 게 우리나라에 4곳이 있군요. 예. 근데 연중 이렇게 물이 항상 이렇게 차 있는 곳은 문경에 있는 돌리네 습지가 유일하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네. 자, 문경 돌리네 습지가 생태학적으로도 그렇고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여기에는 아무래도 돌리네란 지형에 이제 물이 고이기 힘든 지형이기 때문에 네. 이제 물이 고여 있어서 지질학적으로도 우수하고 이제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육상이라든지 초원, 습지 생태계가 공존해서 여러 야생 동물이 서식하기 때문에 네.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가 혹시 문경 돌리네 습지가 그동안 좀 유명했던 지역인가요? 저는 처음 들어서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문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제가 아무래도 유명해지고 예전부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가 이제 그 가치를 좀 알아봐주는 사람이 이제 많이 생겨서 이제 지자체에서 좀 알리고 보호하자라는 개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유일한 산 정상부에 연중 물이 고여 있는 습지인데 유일하게 앞으로 점점 많이 좀 알려야겠네요. 문경시 차원에서. 예. 네. 자, 문경 돌리네 습지에는 멸종 위기 동물 포함해서 여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수달,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 동물이 한 6종 정도 있고,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3종을 포함해서 731종의 야생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지표종인 두꺼비가 이제 4월에 산란을 해서 두꺼비의 올챙이 군무도 볼 수 있고, 특히 훼손지 복원 사업을 이제 시작한 이후로부터 멸종위기 적색 보호 목록인 꼬리명주나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문경시는 지난해부터 돌리네 습지 복원 사업을 펼쳐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일단은 복원 사업은 농경주의로 활용됐던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고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목표로 경작지 및 식생복원 그리고 탐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탐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탐방 인프라를 조성하고 2단계는 산사태 우려 지역 복원과 탐방로 개선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3단계 사업의 설계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년부터는 또 3단계 사업까지. 자, 이렇게 소중한 돌리네 습지를 보다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축제가 기획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1회 문경 돌리네 습지 축제에 가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나요? 일단 10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개최하는 축제 1일차에는 걷기 대회, 개막식 및 축가 공연, 그리고 습지 별빛 탐방이 있고 2일차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설사와 함께하는 습지 탐방, 힐링 음악회,
마술사 등을 이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까 그 굴봉산 정상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밑에 주차장에서부터 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주차장에서 굴봉산까지는 한 2km 정도 소요되고. 정상까지 한 2km 정도고? 예, 시간상으로는 한 40분 정도. 40분 걸린다고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산이 가파른가요? 아니면 완만한가요? 정상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약수터에 이제 가는 뒷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힘들지 않은? 굳이 뭐 등산화가 필요하지 않은, 그죠? 얕은 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가벼운 맞습니다. 뭐 운동화 신고 가도 되는 그 정도 코스. 예. 아까 그 걷기 대회가 열린다고 하셨는데, 걷기 대회 코스는 어떻게 되고 또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걷기 대회 코스는 행사장에서부터 이제 습지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기획되었고, 거리는 3.5km,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걷기 대회와는 달리 코스 중간중간에 오미자 에이드 시음, 전통 추수, 자가 맛보기 체험 등을 추가해서 색다른 걷기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주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중한 습지 지역인 만큼 축제 참가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당부하고요. 또 초대 말씀도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일단 아무래도 첫 해로 개최하는 축제인 만큼 오시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점인데, 방문하실 때 같이 오실 분이 있다면 한 차로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차 요원의 유도에 협조를 잘 해주시면은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대회 온라인 접수는 현재 마감됐지만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까 시작 전 이제 오후 1시 전까지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할 수 있다. 한 차로 좀 이렇게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축제 잘 끝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경시 환경보호과 서승환 주무관이었습니다.